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대응 관계가 벤 다이그램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역함수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함수는 뭐 F에서 이제 반대과로 가는 과정이죠. F 역함수 3이다. 3이 가서 나오는 결과 그러면 2가 되겠고요. 5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내용, 뭐 가볍게 6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란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5 또는 9가 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A,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A 더하기 B 이 결과가 좀 5 되는 경우, A 더하기 B 이 결과가 9가 되는 경우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5 더하기 0에서 이제 50 이런 거 되잖아요. 14 이런 거부터. 그럼 이쪽은 또 1,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9, 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셨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뭐 자릿수 만들어 놓고 결과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결국은 뭐 5가지, 9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4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2자리에 좀 0이 안 온다는 사실들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주어진 식을 좀 먼저 정리를 해주면 되죠. 일단 유리화 겸 통분 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루트 x-1 제곱 되겠고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제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는 처리가 됐고요. 제곱할 때 x, 그 다음에 1 제곱할 때 1 나오고, 그 다음에 둘 곱하기해서 루트 2x 이런 부분들인데,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니까 이제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1에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x-1은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2에다가, 그럼 x에다가, 주어진 값에다가 또 2를 좀 더하게 해주니까 2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여기 또 약분돼서 또 루트 2가 돼갈 거니까, 루트 2를 공통으로 꺼내서 계산을 해가야 보기랑 좀 어울리는 건가요? 그럼 이제 2배의 1 플러스 루트 2 해서 지금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번이 좀 답이 되겠죠? 자, 큰 흐름 틀에서는 주어진 식, 유리화 겸 통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해서 수식 정리되어 가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아주 가볍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108의 0의 역수의 개수, 그 다음에 역수의 총합을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8을 좀 소인수분해를 좀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게 좀 4로 나눠 떨어지죠. 4 곱하기 4, 2, 8, 4, 7, 2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소인수분해 해주면 이제 2제곱 곱하기 3,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소인수분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소인수분해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소인수분해했다고 치면요. 약수를 전부 다 써보면 되죠. A의 0제곱, B의 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A의 1제곱, B의 0제곱, A의 제곱, B의 0제곱 해서 이제 A의 알파 제곱, B의 0제곱 이렇게. 그럼 반대로 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A의 0제곱은 이제 B의 베타 제곱까지. 그럼 A의 1제곱에 B의 베타 제곱. 그렇게 좀 채곡채곡 좀 써가면 되죠. 채워가게 되면 이제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칸은 한 칸 더 보여주면 0제곱에 B 1제곱, A 1제곱에 B의 1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A 제곱에 B의 1제곱 그래서 이제 A 알파 제곱에 B의 1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채곡채곡 채워가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로를 좀 보게 되면요. B의 0제곱에서부터 베타까지 했으니까 베타 플러스 1개가 있는 거겠고 가로 부분들은 0에서부터 알파까지니까 또 알파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이제 곱하기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A 값을 구하게 되게 되면 A 값은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12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수의 총합은 조금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한 번에 다 더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을 좀 더하게 하게 되면 일단 이제 B의 0제곱 공통에다가 A 0제곱, A의 1제곱에서부터 이제 A의 알파 제곱까지 더하게 하고요. 두 번째 줄을 좀 다 더하게 해주면 B의 1제곱 공통에 A 0제곱, A의 1제곱에서도 좀 이렇게 다 더하게 하고 쭉 내려가서 이제 맨 마지막 줄을 하게 되면 B의 베타 제곱에 A의 0제곱, A의 1제곱에서부터 또 A의 알파 제곱 이렇게 더하게 하는 거죠. 이 결과를 또 다시 또 더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뒤쪽 부분이 공통이니까요.
공통 처리해주고 이제 앞을 더하게 해주면 b의 0제곱, b의 1제곱에서부터 b의 베타 제곱까지, 그 다음 이제 a의 0제곱, a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a의 알파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약수의 좀 총합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좀 적용해주게 되면 0제곱은 사실은 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의 0제곱이니까 1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2 제곱 이런 모양,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에 3 세제곱까지 처리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부분들이 약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 5, 6, 7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 9, 10에다가 27,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280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문제에서 B 값인 28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292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론 정리 이렇게 좀 해드렸잖아요, 그죠? 약수들은 이제 전부 다 써본 겁니다. 이렇게 대신 이제 규칙적으로 좀 써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지수에다가 좀 더하기를 해서 이제 곱하기 해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약수의 좀 총합을 구해가려면 중간에 이렇게 한 방에 다 더하기 힘드니까 한 줄씩 더하기 해서 그 다음 이제 공통 처리해서 오호 이렇게 계산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이론 학습 부분 좀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복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4x 플러스 y 값이 15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수쌍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x 플러스 y 15 이하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개수가 이제 큰 x를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하면 되죠. x 값이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을 좀 대입해 준 결과니까 y는 11보다 작습니다. 뭐 순서쌍은 뭐 당연히 11개가 되겠죠. x 값이 2다 그러지만 8을 빼니까 y 값은 이제 7보다 작다. x 값이 3이면은 12를 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x값이 4가 되면 이제 15보다 크니까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순수상 개수가 11개, 7개, 3개 되니까 20개에다가 21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개수가 다른 이런 형태제, 이런 거 뭐 약간은 이제 뭐 부정 방정식 형태의 개념이 좀 가미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갑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른 5명,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앞줄에는 어린이,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9명이 이제 두 줄로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줄에 어린이 4명을 좀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고, 뒷줄에 어른 5명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24에다가 이건 뭐 1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어이쿠, 계산이 좀 힘든데. 그러면 12 곱하기 2 곱하기 12 곱하기 10 이렇게 주면 이제 12제곱은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죠. 그럼 이제 144에다가 2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배에서 288 되겠고, 동그라미 하나 따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2880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수열의 뭐 가장 기본적인 거 4명 열심히 나열, 5명 열심히 나열, 4팩토리얼, 5팩토리얼 돼가는 과정 학습했는지, 수열 부분들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주어져있는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유리함수 분모 0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x는 1,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게 할 때 몫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이 점근선이죠. 점근선의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정의역은 딱 이제 점근선 부분에 든 값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x 값은 1이 아닌 곳에 있는 모든 실수다. 정의역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치역 역시 또 마이너스 3은 좀 안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인 모든 실수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칭성 물어봤는데, 원래 함수는 이제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대칭인 함수죠. 근데 이제 평행이동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뭐 주어진 모양이 마이너스 x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이 부분들이 평행이동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결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똑같이 써 있습니까? 그럼 역시 또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분면 지나느냐, 아이고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이제 사분면 방향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x-1, 마이너스 3에다가 x-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플러스 3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좀 세워가야 되겠죠. 아이고, 그럼 뭐 5번이 답인데요. 그래프 모양은 이제 마이너스 4에 영향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평이동한 것이다.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그래프를 좀 더 그린다면 우리가 이제 점근선 x는 1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1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음수니까 4분면은 이제 2, 4, 4분면 방향, 이쪽은 이제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4, 4분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대입했을 때 이제 어디를 지나냐가 중요한 거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제 y 값이 1 되죠. 그러니까 1 이렇게 좀 지나면서 2, 4분면 방향 쪽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모든 4분면 지나겠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좀 지납니다. 그 다음에 4, 4분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4분면 지난다.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를 좀 사실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좀 점근선 표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역에 좀 원소가 좀 없는 거또 치역 역시도 점근선이니까요. 값이 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걸 좀 제외한 모든 실수. 그다음에 뭐 대칭성 뭐 이런 것까지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니까 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뭐 평상시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 대한 학습은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x값이 2보다 크다면 플러스로 풀리는 거니까 a 플러스 1 x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겠고요. x값이 2보다 큰 것 같을 때 음으로 풀리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x 해서 플러스 2에서 이제 x값이 2보다 작을 때 해서 이제 함수식이 좀 완성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려면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중간에 이제 그래프 부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한쪽이 양이면 다른 쪽도 양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기울기가 되지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기울기의 곱 이 부분들이 둘 다 부호가 좀 같아야 되니까 양수입니다. 이런 형태 통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뭐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4번에 좀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기울기에 대한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역함수 여부를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출제 빈도도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개수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죠?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나오는 원소 다르다. 이것은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뜻이죠. 1대1 함수 이런 부분들 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K값은 이제 1이 가서 대응될 가지수는 6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20에다가 6이 12, 그러니까 120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대입해준 결과가 커지면 점점 더 커져간다. 이건 뭐 증가함수 이렇게 처리되거나 그런 내용이니까 뭐 6개의 원소 중에서 대응될 원소 3개만 좀 선택하면 되는 가지수. 이게 좀 L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6이 좀 약분되죠. 그럼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4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대1 함수, 증가함수. 그렇죠. 이곳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 한쪽은 이제 순열, 한쪽은 이제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죠. 순열과 조합을 대표적인 예. 1대1 함수, 증가함수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집합 A 원소가 좀 11개로 되어 있나요? 11개가 있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는 4개고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있다 이런 부분 되어 있으면 이제 전체에서 좀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게 좋겠죠. 적어도 한 개의 짝수 반대는 모두 홀수되는 이런 경우를 좀 전체에서 빼서 처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소가 좀 4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1개에서 4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부분집합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모두 홀수가 되니까 홀수는 1, 3, 5, 7, 9, 11 이렇게 되니까 6개 있죠. 6개에서 4개를 원소를 좀 택해가지고 부분집합을 좀 만드는 그런 내용이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산만 잘하면 되겠죠. 11, 19, 8, 4, 3, 2 이렇게 좀 나누게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역분됩니까? 8 이렇게 소거되고 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또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33에 33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여기는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된다면 전체 계산 개수는 31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적어도라는 이런 표현 되게 되면 그 원소가 4개 되는데 짝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모두 홀수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니까 요걸 좀 참고해서 전체 가지수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구해간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식으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숫자는 이제 몇 번째 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 좀 C가 온다는 얘기는 A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이런 문자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거죠. 4개의 문자 나열이니까 4팩토리얼들은 4개 2번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4 곱하기 2에서 일단 뭐 48개의 문자들이 좀 다 지나간 다음에 나타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로 시작하면서 CA도 와야 되고 CB, CC는 안 되겠고 CD 이런 부분이 다 끝나야 이제 그 다음에 A, B, C, D, E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세 문자를 좀 열심히 나열해 주는 거니까 3팩토리아 이런 부분 이제 3개 있으니까 그러면 6, 3, 18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이제 합치면은 이게 뭐 얼마였을까? 50에다가 66 이렇게 가지수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CE 이런 문자가 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또 CA, CE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좀 D인가요? 그러면 CEP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문자들이 또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 4개 또 지나가니까 70개의 문자가 좀 지나가겠고요. 그러면 CE 이제 드디어 D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좀 써가면 되니까 그 다음 번째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그런 문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전체는 그럼 이제 71번째 이런 문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순열 공부했을 때 사전식 나열 반드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뭐 대표적인 그런 예죠. 4팩토리얼 그다음에 3팩토리얼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2팩토리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사전식 나열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11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좀 뽑으려고 합니다.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힌다 이런 얘기 경우의 수가 이제 130 이렇게 나오는데요.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적어도 1명 뽑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또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는 이제 11명에서 3명을 뽑는데 반대 남학생 수를 좀 X라고 보면 되죠. 뭐 X에서 3명을 뽑으면 전부 다 이제 남학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좀 빼주면 이 경우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적어도 여학생 1명 뽑히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13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11, 19 처리되어 있고 3이 이렇게 처리되면 3, 3은 9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뭐 3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x, x-1, x-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이고 이게 3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6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 130입니다라고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 5, 15,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165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6분의 x, x-1,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거 이제 이항시키게 되면 130을 빼는 거니까 3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x, x-1, x- 이렇게 처리되는데 5 곱하기 7에다가 이걸 곱하기해서 6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게 문자 순서랑 좀 다 일치가 됐죠. 그럼 x는 이제 7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뭐 전기해가지고 3차 방식 풀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연속한 3개의 숫자를 곱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연산하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또 역시 또 반대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서 접근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적어도라는 표현 나왔을 때 이런 내용 좀 확실하게 인식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0보다 큰 곳에서 1대1 대응인 두 함수 fx, g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쿠, 가로 전체 역함수 되어 있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좀 바뀌면서 f 역함수, 그 다음에 g 역함수, f의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f 이런 형태로 좀 바꿔놔야 되죠. 해놓고 그 다음 결과에다가 c 이렇게 좀 대입하는 결과를 취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최고최고 합성함수 좀 알아보면 되겠죠. c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이제 fx 그래프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는 또 y는 equal x를 이용하는 거니까 d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f 역함수의 g 역함수 d 결과를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역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고 그럼 이제 이건 거꾸로 해서 거꾸로 대입하면 되죠. d에서 대입해 가지고 g에 가서 만나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 주면 결과 이제 2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면요.
뭐 G 역함수에 D를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뭐 이건 이제 P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G에다가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올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결과니까 2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 역함수도 2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겠죠. 그럼 또 이번에 또 F 역함수 2는 이꼴 좀 Q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F에다가 그럼 무엇을 대입해주면 뭐 2가 나올까요? 이런 거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 결과가 좀 2가 좀 나오려면 무엇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D를 좀 이렇게 좀 대입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입니다라고 다시 또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뭐 그래프가 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어쨌든 맨 처음에 괄호 형태의 역함수 됐을 때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어서 처리가는 부분들 확실하게 좀 학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분하게 대응 결과들을 좀 조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fx 그래프 주어졌고요.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두 개의 함수가 좀 만난다. 교점에 좀 y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우리는 역함수 이런 거 구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y는 이꼴 x 이 관계를 좀 이용하는 거죠.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가 만나는 좌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겠고 이건 뭐 3분의 5에서 y를 또 1만큼 이동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뭐두 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루트 3x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이제 x하고 관계 이런 걸 풀어가는 거죠. 이항시켜서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부분들하고 3x 마이너스 5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좌표가 근이지 알파 생기면 y 좌표도 알파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좀 같아지는데 이때 이제 y 좌표의 합을 좀 구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5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y는 이꼴 x하고 좀 만나는 부분들 찾아가는 거니까 y 좌표 합이라는 것은 괜히 좀 겁만 주는 넌센스 퀴즈 같은 거고요. 실은 뭐 x 좌표 합을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y는 이꼴 x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 부분들이 핵심이니까요. 역함수 관계 문제 나왔을 때 잘 기억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뭐 시작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죠.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이제 x 시작하는 좌표 1 되겠고 y로는 뭐 c 부분들은 뭐 2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좌표가 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b 플러스 c 되는데 이 결과가 3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b 값이 또 c 값이 2가 돼 있으니까 뭐 b 값은 1이 되겠고 b 값이 1이면은 a 값은 또 마이너스를 해서 자연스럽게 a, b, c 값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2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제 유리함수가 돼가는 건데 아니 뭐 정근선은 뭐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할 때 주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4번이 정근선의 교점에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 그래프 좀 어떻게 그래 무리함수 그래프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 뭐 시작하는 점 그다음에 평행이 특정한 점에서 좌표를 좀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또 유리함수 그래프 뭐 정근선만 좀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4개를 좀 이용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아이고, 근데 이게 문제네요. 3의 배수. 3의 배수 만드는 문제. 일단은 이제 숫자들을 나머지가 좀 같은 종류끼리 이제 살펴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모았고요. 그 다음에 좀 구성을 좀 살펴야 되죠. 4자리에 되어 있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4자리 숫자의 합이 또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이제 나머지를 이용해서 뭐 구성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1인 것들이 3개 되게 되면 3의 배수가 되니까 3의 배수 하나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체 3의 배수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2개가 들어가게 되면 2가 됐으니까 나머지를 좀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2자리를 2개 이렇게 채워가는 방법이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고 나머지 하나가 될 때는 2가 2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2에다가 3, 3 이런 부분이 있나요? 3에다가 3 이렇게 채우니까 뭐 이 정도 해서 구성을 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뭐 나머지 2자리가 뭐 3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구성들이 조금은 좀 단순화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만만한 게 아니죠. 자, 이제 좀 해야 된다면 이제 첫 번째 거 할 때는 147 3개 다 쓰고 나머지가 3인 것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36 중에서 하나를 좀 써야 되니까 이제 두 가지 그런 숫자를 4개에 대해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해주면 첫 번째 구성 부분들 됐고요. 두 번째는 1인 부분들이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좀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2인 건 2개를 다 고르면 되겠고 4개의 문자를 좀 나열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또 2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6은 둘 다 사용하고 그럼 4개의 숫자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4가 전부 다 공통이죠. 요거 이제 2에다가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3에다가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5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건가요? 그럼 이제 24, 그 다음에 2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264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는 건가요?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26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위 배수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절차 거쳐가는 부분들이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일단은 사용할 숫자들을 이렇게 좀 일단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일단은 3위 배수가 되는 구성들을 찾아야 되겠죠. 나머지가 1인 것이 3개, 뭐 실제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나머지가 1인 부분들 3개, 1인 부분 2개, 2인 부분 2개, 나머지 1, 2, 3,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구성에 맞춰서 사용할 될 경우의 수들을 이제 다 구해간 거죠. 뭐 3개 있으니까 뭐 3개 다 쓰는 부분들, 뭐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써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선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열하고 숫자 선택, 나열, 숫자 선택, 나열, 숫자 선택, 나열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특히 좀 3위 배수 질문하는 부분에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니까요. 좀 이렇게 풀이를 좀 잘 지켜봐가면서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1부터 3까지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좀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뭐 유의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갈 수가 있는 거죠. 정근선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좀 대략 그려가면 되겠고 정근선 y는 또 1을 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처리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x 플러스 1분의 혹은 2가 되는 거니까 1, 3, 4분면 형태로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좀 사실 관심 많은 것은 1일 때거든요.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4니까 2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1,2 되는 부분들 그래프가 지나가게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죠. 더 쭉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시 1,2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3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4분 3 이렇게 3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3, 4분의 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좌표가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일부만 좀 사용된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직선 되는데 이게 전부 다 y절편이 1이거든요. y절편이 1인 그런 직선들을 득 그렸을 때 bx 플러스 1보다는 주어진 식분이 작다는 얘기는 bx 그래프 이제 더 위쪽으로 그려도 되는데 가장 밑으로 그려도 이제 요점 이렇게 지나도록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장 위쪽으로 그려도 3,2분의 3 요걸 좀 더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좀 그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뭐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이렇게 돼서 뭐 작게 그려라, 크게 그려라 이렇게 되면 기울기 좀 구해가는 건데요. 0,2라고 해서 이제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x1에 y를 표현했으니까 기울기 1이 되겠고 여기는 x가 3 증가인가요? 근데 y는 2분의 1 증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1 증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6분의 1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뭐 두 개의 값을 또 뭐 곱하기 하라고 해야 되나요? 곱하기 해주면 뭐 당연히 6분의 1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일단 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좌표들 이용해서 좀 처리해 기울기를 구해가는 이 과정 자체를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 fx가 0보다 클 때 적을 때 해서 뭐 다른 형태의 좀 함수식이 좀 써져 있고요. y는 이꼴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fx 그래프의 좀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q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x분의 4 그래프 그렸는데 여기 좀 p가 있겠고 y는 꼴 마이너스 x 그려서 x축의 수직인 선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 q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fx가 또 만나는 점 R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뭐 함수식만 달라지죠. 여기 이제 x분의 4 함수식이 Y는 이렇게 처리된 식이 되겠고 이때는 저 함수식이 좀 바뀌어서 좀 원점에서 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y축의 수직인 거 거기서 만나는 좌표 이렇게 y는 꼴 x분의 16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길이들을 열심히 좀 구해서 이제 길이를 좀 곱하게라 이러는데 좌표 표시만 잘하면 되죠. b점은 이제 a, 대입하면 a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q점 좌표는 당연히 a,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a 대입해주고 그럼 x, y 바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6 해서 또 x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pq 길이 뭐 그걸 곧바로 구하면 되죠. y 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되니까 a 더하기 a분의 4 해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이 좌표일 때 이제 x 좌표 차이를 구해가면 되죠. x 좌표 차이. 그럼 이제 a 빼기 더하기 a분의 16 해서 길이를 구하겠고 그 길이를 좀 어떻게 하라? 곱하기 하라 해서 이제는 좀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가 돼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전개해서 a제곱 만들고 또 전개해서 a제곱분의 제곱 작업 이렇죠. a제곱 만들고 그다음에 64 이렇게 만드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할 때 4에다가 곱하기 할 때 16 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가 좀 완벽하게 역수가 됐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죠. 64 이런 부분에 20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8에다가 16으로 풀리는가요? 그럼 이제 뭐 36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식세어가는 이 부분들이 문제는 뭐 그림이 안 조져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약간의 노력을 뭐 기울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x분의 4 그래프, x분의 16 그래프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점 잡아서 수선 형태에서 만나는 좌표, 그죠? 뭐 무지 간순하게 구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평행선 그어서 이제 좌표 구해가는 분이 절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뭐 길이 구해가는 게 뭐 y 좌표 차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x 좌표 차이를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또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문장되어 있는 거 식 세워가는 그 절차 부분들에서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연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가 역수관계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술기하 평균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전개 후 산술기하 있지 않으셨죠?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다. A를 구해야 되는데 지불하는 건 어떻게 되죠? 1,000원짜리 2장 있으면 2 더하기 1해서 지불 안 하는 방법까지 좀 고려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죠. 3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4개 있으니까 4 더하기 1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지불 안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빼야 되는가? 빼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5 빼기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0에다가 60이니까 이게 이제 59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59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500원짜리가 3개가 돼서 500원짜리가 이제 2개가 되면 이제 1,000원짜리가 되는 거니까 1,000원 부분에 이제 겹치니까 문제가 되죠. 100원짜리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죠? 큰 돈을 이제 쪼개는 거죠. 큰 돈 쪼개기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지워진 상황 1,000원짜리는 뭐 500원짜리 2개가 되는 거니까 500원짜리가 그럼 이제 4개에다가 7개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00원짜리 4개 있는 부분들 그럼 7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4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8 40에 39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각각 구하고요. 2개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80에 9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동전 지불 방법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쭉 곱하기 하는 과정. 그다음 이제 겹치는 돈이 있으면 이제 쪼개서 지불 금액을 처리해가는 과정. 이런 절차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논술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 2,1과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 P에 대해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 최소가 되겠다. 최소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게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 X가 2가 되겠고요. 2. 그 다음에 Y는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여주면 x-2에 x-2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사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려야 될 점 자체가 A점 자체가 A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이게 정무선의 교점에서부터 원을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월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만나서 이렇게 좀 접할 때입니다. 대칭구조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접해야 되는 이런 모양 형태를 좀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풀려면 힘드니까 일단 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x축 y축에다 이렇게
y는 이퀄 여기가 4였으니까 x분의 4 이런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점은 그럼 이제 이렇게 y는 이퀄 x를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럼 이제 x고 x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은 4니까 이거 만나는 점이 이제 2,2다라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요 길이 자체는 거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2루트인 그런 원을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작은 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 최소값은 파이 r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파이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군요. 되셨습니까? 자, 원래 그래프에서 할 때는 또 이게 좀 y는 이퀄 x 자체를 좀 평행이동해서 그럼 이제 x로 2만큼 y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이런 거 하고 저 주어진 또 함수하고 또 관계에서도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훨씬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좀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직선 한 점에서 좀 만나도록 하는 뭐 n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를 좀 물어보는 거죠. 직선하고 관계의 문제 풀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하여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죠.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좀 시작하는 점이 x축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1, 2,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아이고 그럼 이렇게 밑에로 했네요. 근데 또 직선을 또 y 마이너스라서 좀 해야 되는 거 있고 그죠. 근데 그래프 모양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4,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상커방에서부터 그려가는데 저 요즘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될 때 이제 한 점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평행선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사이는 뭐 계속 다 한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길이가 0인 거고 이때는 0에서 3까지 1 증가하니까 길이가 3분의 1인가요? 길이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 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접할 때 부분이 이제 한 점이 되겠고 이 사이는 이제 두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접할 때 m 값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에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답의 상당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를 좀 얼마나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처리해 가느냐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m 값을 좀 하나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9하고 그 다음엔 mx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 교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만날 때 한 점 접할 때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제곱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 여긴 제곱하니까 3x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m제곱 x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에 2m 플러스 3x 플러스 10은 이꼴 채로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t 들어가면요 2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이거 뭔가요? 10에다가 40m 제곱입니까? 이 부분들이 0입니다. 이걸 좀 풀어가면 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4m 제곱 뭐 이항시킬까요? 40m 제곱 빼기 2m 플러스 3의 제곱은 이꼴 채로 이걸 풀어가는 건데 아이고 그냥 루트 해도 좀 상관없겠죠. 그냥 그래도 뭐 처리해 가면 되겠죠. 36m 제곱 그 다음에는 더하기해서 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됐습니까? 3 12m 플러스 9 아이고 마이너스 9죠. 부가 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약분되니까 12m 제곱 3, 4, 12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m 값을 구하게 되면 아이고 결국은 이제 12분의 해서 분수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는 근데 이제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2제곱이니까 4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36 이렇게 쳐니까 40이 되는가요? 40이면 2루트 1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한 번 또 더 약분하니까 6분의 몰라 이게 4가 아닌데 이야 이 근위 공식에서 아이고 창피해라 근위 공식에서 됐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0 이런 형태로 해서 약분해서 답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겠죠? 인수분해 약분 잘 된 거죠. a분의 마이너스 b b 프라임 40 이렇게 쳐야 된 거니까 됐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문제 풀이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무리함 쏘고 직선 나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프에서 이게 상당 부분들이 한근 갖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산에다 이제 접할 때만 좀 처리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큰 틀의 이제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연산을 통해서 풀어가는 절차. 이게 이제 무리함 쏘고 직선하고의 관계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서 또 확실하게 또 실력을 좀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21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대표 유형들이 좀 골고루 좀 포진되어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표 유형 익혀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